제가 강의를 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은요, 수험생들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 대개 나이가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잖아요. 그럼 이 공부를 처음 하시면 공부가 참 힘들다. 그 이유가 이제 딱 두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나이가 많아서 10대가 아니잖아요. 20대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유가 아주 많고, 둘째는요, 내 머리가 나빠서.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또 머리가 나빠서 이 공부가 어렵다. 정답은요, 노입니다. 둘 다 핑계예요. 절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머리가 나빠서 절대 노입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 공부는요, 절대 IQ 좋다 나쁘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요, 좌뇌가 있죠. 우뇌가 있어요. 좌뇌가 바로 지능입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IQ를 말해요. 그러면 우뇌가요, 지능이 아니고 학습 능력입니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는요, 우뇌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좋다 나쁘다 이거 결코 이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습 능력은요, 우뇌가 결정하지 IQ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핑계 불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부는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학습머리가요. 이것은 뭐가 필요하죠? 바로 효율적 학습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바로 공부 방법입니다. 방법. 되게 수능 공부하는 고학생들도요, 전교 1등과 꼴찌 차이는요, 머리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오히려 전교 1등보다 꼴찌가 머리 더 좋은 애가 있어요. 무슨 차이지? 바로 공부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 그래서 절대 머리 탓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이가 많아서요. 이것도 노예예요. 한마디로 핑계 불가합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요, 대개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몸이 서서히 노후가 되잖아요. 그럼 인간의 이 몸이 노후가 되는 게 언제, 몇 살부터 노후가 될까요? 25세요. 비슷해요. 정답은 과학자가 보기에는 인간의 몸은요, 20세부터 노후가 된대요. 지금 다 노후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맛이 갔어요, 아예. 그러니까 몸은 20세부터 노후가 된다. 인간이 30세 되면요, 면역이 떨어져요. 40세 되면요, 신경 전달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뇌가 노화된다.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뇌는요, 언제부터? 65세까지 뇌가 발달합니다. 머리를 계속 쓰면요, 65세까지 계속 발달이 돼요. 한 평생 써도요, 아시잖아요, 10%, 15% 쓸까 말까잖아요. 계속 발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이가 많아서 말짱 거짓말입니다. 만약 이 중에 65세 넘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계속 공부하면요, 머리가 발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이것도 핑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런 핑계 달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방법, 또 계속 머리를 쓰면요, 발달이 되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일례로요, 제가 지난주 수업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는요, 양재역에서 62세입니다. 62세. 대기업 임원 개척, 그죠? 그분이 알고 보니까 삼성그룹이더라고요. 임원까지요. 참 최상코서 뚫었잖아요.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 돈 많이 버신 분이 잠실에 공화 빌딩도 갖고 있는데요, 먹고 사는 걱정이었거든요. 그 부인은요, 공부하지 말라고요. 평생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요, 임원이니까 성취력. 앞으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5, 6, 7, 8, 9, 10, 6개월 동안이에요. 계속 공부했는데 직접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임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경을 많이 물었거든요. 또 그분들한테 분석을 많이 묻고요. 그런데 이번 얘기는 5월 달부터 6개월 도전해가지고요. 야, 교수님 말대로 10번 말하고 했는데 정말로 이 6개월 동안에 10번 보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10번 이상 봤대요. 보니까 역시 합격하더란 말입니다. 역시 집중했고 이거 전부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핑계거리니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테크입니다. 시간 활용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12월 달은 제가 자꾸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잖아요. 무엇보다 강한 동기부여. 왜 기본서가 1월 달부터 진도 나가냐. 그때부터 공부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2월 열흘 남았잖아요. 이 시간에 연말에 행사가 많겠지만은요. 이런 시간에 공부가 절대가 아니잖아요. 강한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 들고 왔어요. 제목 보이죠? 하루 10분의 기적입니다. 시테크. 10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 책은요. KBS 수요 기획팀에서 이 책이 2010년도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TV 반영이 되었는데 요거 DF는 정가가 12,000원입니다. 12,000원요. 예. 아까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은요. 중고로요. 알라딘. 그래서 알라딘 중고 서적 코너 요거 검색하면요. 제가 쉬는 시간 검색하고 왔거든요. 검색했더니 중고책이 67권 나와 있어요. 현재 67권. 얼마나 하면요. 가격이 싼 순서로 본다면요. 요 책이요. 가장 싼 게 1,000원. 껌값이죠. 그죠? 예. 또 1,200원, 1,500원, 2,000원. 점점 올라갑니다. 제가 살 적에는요. 그래도 좀 깨끗한 거 사려고 3,000 주고 샀거든요. 물론 배송비가 약간 들어갑니다. 자, 3,000 주고 비교합니다. 기회비용요. 자, 3,000 주고 이 책 한 권이면 3시간 다 읽어요. 예. 그럼 3시간 투자해가지고 이 책을 읽느냐? 이보다 더 비싼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마시느냐? 여러분들 커피 마실래요? 책을 보실래요? 책 본다고 했죠? 꼭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꼭 보는 거예요. 얼마? 12,000원 말고 3,000원. 아니 1,000원. 과세값도 안 돼 그냥. 그래서 이거 하는 선택해서 시간 투자해요. 동기부여가 돼요. 10분이 얼만큼 큰 힘을 가지는지요. 그래서 이 책은 딱 3가지입니다. 10분 동안에 하루 10분의 기적이죠. 이 10분 동안에 어떻게 10분 동안 학습하느냐. 운동하느냐. 10분 운동입니다. 10분 휴식이다. 파트가 3가지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학습입니다. 어떻게 학습하느냐. 그래서 10분 학습은요. 한마디로 짜투리 시간.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틈새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 에듀나인 사이트가 특히 전국적으로 온라인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특히 11월 말에요. 학기자 모임 가졌거든요. 강동역 컨벤션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특히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이. 민법 최대 교수님 제가 나왔고요. 또 공시법 목기수 교수님 나오셨는데 그때 제 교수석 맞은편에 50대 아줌마가요. 교수님 인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합격했는데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먼저 물었거든요. 온라인 학교생들이 많으니까. 물었더니 세상에 강동 학예자 모임인데요. 어디서 왔느냐? 진주에서 경남. 올라왔대요. 꼭 보고 싶었어요.
저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50대는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주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얼마나 공무원 근무하고 시간이 모자랍니까? 그러니까 이걸 활용한 거예요. 합격했대요. 합격했으니까 그날 하루 쉬고요. 휴가 내고 달려왔대요.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합격했으니까 틈틈이 제가 한 번씩 적어도 1, 2, 3, 4월까지는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가끔씩 공부 방법 책을 소개하거든요. 5월 달부터는 절대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교수님 책을 많이 보는데 꼭 실무에 도움되는 책 몇 권 소개해달라고요. 그래서 제 연락처 적어주고요. 그래서 진주 다음날 가서 다시 이제 잘 들어가셨느냐 인사하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주소를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침 농산물계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아주 귀한 진주 특산물입니다. 오메가 쌀이더라고요. 그걸 5포대씩이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바른 한 포대매도는 감지덕지한데 이게 이제 5포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분들 전부 다 뭡니까? 공무원 근무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해가지고 합격했잖아요. 동착객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5월, 6월, 7월, 8월 되면 도서관에서요. 종일 공부해요. 절대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서울의 고등학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서울의 삼성 고등학교, 삼성고가 있어요. 검색했더니 신림동에 있더라고요. 삼성고. 그래서 소병 량 선생님입니다. 요 당시가 이제 2009년도예요. KBS 방영은 2010년도 책이니까요. 8년 전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7교시 수업을 7교시 수업합니다. 1교시 마치고 10분 쉬죠. 2교시 마치고 10분 쉬고요. 쭉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7교시 수업이 진행이 되면요. 쉬는 시간 7번 잡을게요. 그러면 10분 곱하기 7교시 하게 되면 하루 70분이 시간이 모아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10분 짜투리 시간 요거 10분 활용해 가지고요. 그 시간에 공부합니다. 자격증, 인생 2막을 위해서. 이 당시 2009년도 나이가 51세예요. 60이 넘어가면 그 노후를 대비해서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0분 활용해서요.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50대예요.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공부합니다. 자격증을 몇 개 땄을까요? 우리나라 공인 자격증. 10분 활용해 가지고요. 자격증을 무려 55개를 땁니다. 귀가 막혀요. 55개. 이게 바로 10분 텀새 시간의 위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앞에만 보여드릴게요. 위에 선생님 사진 보이죠? 사진 보셨죠? 보이잖아요. 밑에 자기장 안 보여요? 수북하잖아요. 10분 활용해가지고 자기장 이렇게 많이 땄잖아요. 55개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분의 위력이고 텀새 시간, 자투리 시간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땄잖아요. 여러분은 1년 동안 딱 한 개만 따시면 돼요. 1년 동안. 시간 넘쳐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런 분도 이거 활용해가지고 55개를 따는데 엄청난 결과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분만 잘 활용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면요. 얼마든지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면 책 얘기 다 나왔지만은요. 그래도 12월 달에는요. 한 번쯤은요. 3,000원, 2,000원 투자하셔가지고 강한 동기를 부여받으세요. 동기가 강할수록 합격은 수월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10분 위력입니다. 예. 여러분 시간 활용입니다. 예. 앞으로도 해가 바뀌면요. 이 자투리 시간, 틈새 시간 활용 많이 하시면요. 우리 시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힘내시고요. 예.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목차 4번이죠. 시장가치. 자, 평가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 똑같은 말로 시장가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가치가 뭐냐? 그럼 우리 교재 보게 되면 시장가치. 자, 기업번 보니까 자, 가로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니까 원칙은 시장가치. 한 장 넘기니까 거래 2번요. 예배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돼요. 원칙과 예배가 있어요. 시장 가치가 원칙이 되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예배가 돼요. 그럼 예를 들면요. 지난 시간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1억짜리 땅이 있는데 이것이 워낙 급한 나머지 20% 싸게 파니까 얼마에 팔았다? 8천만에 팔았잖아요. 적정 가치가 얼마예요? 1억. 얘가 뭡니까? 시장 가치. 적정 가치. 싸게 팔았지. 8천에. 싸게 팔았잖아요.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비싸거나 싼 가격이 바로 외의 가치가 돼요. 예배가 됩니다. 얘는 이제 무시하면 돼요. 무시합니다. 지금부터 시장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가치는요. 의를 보시면 기억번이 있죠. 시장 가치란 우리 규칙에서는 세 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세 줄이 밑줄 냅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의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밑줄 하시고. 말이 길죠? 이렇게 세 줄이 기니까 요즘은 그대로 심이 안 나와요. 너무 기니까요. 안 나와요. 이것을 개념을 분설하니까 2번 내려가죠. 시장가치 조건. 지금부터 제목 4개를 그대로 밑줄합니다. 기업번, 통상적인 시장, 괄호, 대상물의 시장성까지 밑줄. 미연번, 출품견의 합리성. 디귿번, 거래의 자연성. 다음 페이지 리얼번요. 당사자의 정통성. 4가지. 분설하면 4가지입니다. 옮겨서 볼게요.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한 조건 4가지 있죠. 첫 번째가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즉 시장성이 있는 물건 이해합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출품견의 합리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래의 자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결국 시장 가치는 이상의 4가지 조건을 모두 AND 조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만약 하나만 빠뜨리면요, 바로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서 본다면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이 뭐냐? 얘는요, 시장 가면요, 사자와 팔자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사자와 팔자가 되게 많은 시장이 바로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가 많고요. 이것이 바로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이 말은요, 거래가 잘 되겠지. 거래가 잘 되는 것이 바로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이것을 똑같은 말로 시장성이 있다라고 부르거든요. 있다. 그럼 이런 물건들이 어떤 게 있죠? 아파트. 살 사람 많잖아요. 팔 사람 많잖아요.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어떤 게 있죠? 빌라, 단독주택, 상가, 토지. 굉장히 사자와 팔자가 많다. 이럴 때 시장 가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시장성이 없대요. 만약 시장성이 없게 되면요, 이것이 될 수가 없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사자와 팔자가 없는 시장입니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입니다. 어떤 게 있죠? 교회.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교회 또는 절, 학교, 도서관, 관공서 모두가 거의 매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시장 가치를 구하기가 어렵대 말입니다. 따라서 시장 가치는 반드시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두 번째, 출품견의 합리성은요, 쉬운 말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충분한 기간. 여기서 실무적으로 충분한 기간은 통상 3개월 내지 4개월을 말해요. 석 달, 넉 달. 쉬운 말로 뭐죠? 이사철. 보통 이사철이 봄철, 가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겨울철 1월 달에 아파트를 매물에 넣게 되면 바로 매매가 안 돼요. 언제? 봄철 되니까 팔리더라. 얘가 충분한 기간입니다. 한 여름철에 매물에 놨다 안 팔리겠죠. 이상 가잖아요. 가을철에 이때 되니까 팔리더라. 그래서 대개 아파트가 5억 하더라.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매물에 내게 되면 주로 언제 가서 석 달, 넉 달 단위로 이사를 되니까 이 가격으로 잘 팔린단 말입니다. 이러면 얘가 시장 가치는 거예요. 만약 충분한 기간이기 너무 길거나 짧은 기간은 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5억짜리 아파트를 욕심을 내요. 5억짜리를 20억이 낸다. 누가 사갑니까? 이렇게 팔게 되면요, 10년 전에도 안 팔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를 겨우 1,000만 원에 팔겠다고 내놨다. 한 시간 단위로 금방 팔려버립니다. 이런 것도 시장 가치가 아니됩니다. 너무 길면요 비싼 거고, 너무 짧으면 싼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장 가치라면 이사들 되니까 팔리더라. 이런 기간에서 매매가 되면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자연성을 해치는 저해하는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거래의 자연성이란 여기서는 바로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을 말해요. 특수한 사정 개입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시장 가치가 여러 짜리 땅을 워낙 급한 나머지 금매 가격 이렇게 싸게 파니까 8천에 팔았잖아요. 얘가 시장 가치, 얘는 시장 가치가 아니잖아요. 왜? 사정 개입이 되었잖아요. 이러면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당사자의 정통성. 이 말은요, 사자와 팔자가 있죠. 바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어요. 그럼 대개 요 양자 간의 지위는요, 얘가 좀 우울합니다. 만약 단독 주택이 있다면 파는 사람은 계속 살아왔죠. 거저 있잖아요. 거저니까 이것은 누구보다 하자를 잘 알고 있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벽에 금이 간다, 물이 샌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자를 이 사람이 모른다면 속고 사겠지. 이러면 시장가치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정보만큼 동일하게 정보를 다 같이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속지 않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장 가치 조건은요, 이상 네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되면 적정 가치가 되고요.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요, 바로 예외가 되버립니다.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가 돼요. 따라서 이런 것도 내게 되면 문제가 쉬운 겁니다. 시장 가치의 요건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쉽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도 꼭 정리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네모,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설명이 더 이상 없습니다. 바로 105페이지 보니까 3방식인데요. 그러면 이제 2장, 3장, 4장은요. 지금 인문서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대로 건너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요. 도대체 발생 요인, 형성 요인, 가격 지원칙이 뭐냐?
여러분요 간단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알아야 됩니다. 목차 2번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되느냐? 크게 세 가지죠. 유상류, 따라서 유용성, 상대적 해소성, 유효수요 해서 유상류 세 가지에서 가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생이 된대요.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유용성은요 똑같은 말로 얘는 효용입니다. 같은 말이요. 효용, 유용성. 쉬운 말로 효용하게 되면 한마디로 만족감이다. 만족감. 어떤 재화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가 바로 효용 또는 유용성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경우에 만족감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주거용, 다음에 상업용, 다음에 공업용입니다.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거에서 만족감, 유용성은요 한마디로 쾌적성이죠. 쾌적성. 쾌적해야 됩니다. 상업용에서 만족감, 유용성은요 수익성이 높아야 돼요. 수익성입니다. 공업용 구성 경우에 만족감, 유용성은요 바로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우에 유용성 하게 되면 쾌적성 또는 수익성 또는 생산성 이런 것들이 모두가 유용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용성은요 얘는 한 번 더 연결하면요 유용성은 무엇을 움직인다? 수요. 유용성은 수요를 움직입니다.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 높을수록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돼요. 여기다가 강남을 집어넣자. 강남의 땅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만큼 강남은 상권이 좋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잖아요. 이것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대요. 결론,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돼요. 두 번째,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자, 희소성은 똑같은 말로 부족성입니다. 따라서 희소 가치가 높으면 높아서 땅은 점점점 귀하고 부족하가 돼요. 부족하다. 여기서 희소성은 수요가 아니고요. 공급을 움직입니다. 공급을 움직입니다.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은요. 공급이 흔한 겁니까? 귀한 겁니까? 공급이 귀하죠. 강남의 땅 봐요. 얼마나 희소 가치가 높아요. 땅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럴수록 가격은 아주 높게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결론,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고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유효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효수는요 똑같은 말로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있는 수요가 돼요. 쉬운 말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강남에 땅이 있습니다. 한 필지 땅이 있어요. 이 땅이 그만큼 수익이 높잖아요. 땅은 희소가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강남의 땅을 못 삽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땅을 살려면 적어도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요. 이걸 다 치를 능력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어울리면요. 이 세 가지의 결합에서 구체적으로 가격이 발생이 된대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요. 유상류 세 가지가 서로 어울려서 가격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불러요.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네 번째, 이전성입니다. 이전성을 강조한 학자가 미국의 유명한 학자죠. 알프레드 린 교수예요. 자, 린 교수는요, 발생 요인에 이르면 유상류 세 가지 이외에도 이전성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여기서 이전성은 바로 권리의 양도를 말해요. 권리 이전 또는 권리 양도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땅을 살려고 계약금 치렀죠. 중도금 치르고 잔금 다 치르게 되면 끝난 건 아닙니다. 잔금 다 주면 대신 받는 게 있지. 뭘 받습니까? 등기필증, 권리필증 받잖아요. 반드시 권리필증을 양도 받았을 때 거래가 다 종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를 다 합해서 네 가지로 보게 되면 유상유이가 됩니다. 따라서 가격 발생료는요, 주로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가 유상유 세 가지인데 한 개 더 추가하면요, 바로 이전성이 돼서 유상유이 네 가지에서 가격은 발생이 된대. 여기까지가 두 번째 목차 2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가격은 유상유 또는 유상유이에서 구체적으로 가격이 발생이 된대요. 이어서 세 번째, 가격 형성은 뭐냐? 이것은요, 발생요인 유상유 세 가지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친대요.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격 형성요인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을 줄여서 일지계 세 가지입니다. 일지계. 얘가 뭘 말합니까?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일반 요인은요, 쉬운 말로 전국적 요인입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전국적 요인이고, 얘는요, 지역적 요인이고 개별적 요인입니다. 전국적, 지역적, 개별적, 이렇게 순서는요, 점점 좁혀 나갑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분석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으로 좁히고 또 개별 좁혀 나가면요, 여기서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분석은 일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간다. 뭐 전국적이잖아요. 정부가 규제가 심하죠. 뭐 DTI다, DSR이다. 규제가 심하잖아요. 전국적입니다. 또는 요즘은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가지고요, 기름값은 좀 낮아지고 있죠. 이것도 전국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2차 과목 국토개혁법이 개정되었다. 전국적입니다. 이게 다 가격에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인 요인들이 이것이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자, 일지계 중에서 지역과 개별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오로지 부동산에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부동산 특유의 요인입니다. 부동산에만 인정이 돼요. 일반 동산은요, 이게 없습니다. 동산은요, 지역 차이가 없고 개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 편의점이 있어요. 부산에 편의점이 있어요. 강남이건 부산이건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배가 얼마죠? 4,500원. 부산도 얼마지? 4,500원. 그래서 어느 지역 가더라도 담배 한 갑 4,500원. 지역 차이가 있다 없다? 없대 말입니다. 동산은 이런 게 없습니다. 또 강남에서 담배를 사요. S담배. 그러면 똑같은 담배가 그대로 진열되어 있잖아요. 여러 갑이. 똑같잖아요. 개별 차이가 없대 말이에요. 똑같은 물건입니다. 일반 동산은요, 이런 게 결코 없습니다.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가격을 분석하는 것은 얘를 잘 분석합니다. 전국적에서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줄이니까 여기서 하나의 가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비교해 볼까요?
자, 비교하면요. 얘가 우리나라예요. 한국이잖아요. 뭐지? 전국. 일반인입니다. 제주도. 전국이잖아요. 그러면 자, 6월달, 7월달 장마철이 있죠. 그래서 뉴스에서 내일 기상 예보를 합니다. 자, 내일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겠대요. 얘가 뭡니까? 전국적입니다. 일반면입니다. 똑같은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비가 아무리 와도 끄떡없어요. 경기도 어느 지역은요, 옆에 하천이 있으니까 비만 왔다면요, 하천이 넘쳐가지고 홍수피가 크대 말입니다. 피가 크잖아요. 어느 지역은 끄떡없고 어느 지역은 비가 넘쳐버리고. 그래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지역 차이가 있대 말입니다. 다시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 비가 오니까 어느 주택은요, 홍수 때문에 집이 다 잠겨버렸어요. 어느 주택은 반이 잠겼다, 반이. 어느 주택은 아무 피해가 없대요. 이게 바로 개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도 개별마다 전부 다 인형은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부동산 넣자. 대전입니다. 대전에 10년 넘은 구형 아파트 있죠. 25평 아파트 2억 잡을게요. 똑같은 평수 아파트가 강남에는 얼마더라? 10억 하더라. 아파트가 똑같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무슨 차이? 지역 차이. 부동산은요, 이 지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역 차이, 요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똑같은 강남입니다.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인데 한강이 지나가죠. 똑같은 지역이요, 똑같은 단지인데요. 101동, 102동, 103동. 똑같은 아파트인데, 자, 101동, 102동. 강뷰가 좋다, 강뷰가 나쁘잖아요. 개별 차이가 크다, 작다, 크잖아요. 억대 차이 나잖아요. 똑같은 101동이라도 고층 아파트입니다. 다시 로얄층과 1층은 차이가 있다, 없다, 크잖아요. 얘가 뭡니까? 개별 차이. 이걸 분석하자 개별 분석입니다. 기억나시죠? 부동산, 특히 학교론, 부동산에서는 지역 차이가 중요해요? 개별 차이가 중요해요? 지역 차이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 차이가. 지금 서울의 가장 이슈가 뭡니까?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죠. 여기 주변에 어제 국토부 장관이 발표했잖아요. 4개 신도시. 전부 다 GTX가 마무리했습니다. GTX가. 판교처럼 신도시 모두가 전부 다 이게 100만 평 이상이잖아요. 그런 지역에다가 작업 자족도시, 판교처럼 전부 다 태권도 베리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뭐죠? 지역이지, 지역. 이게 가장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동산 실무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역 차이, 지역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은요,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론. 부동산 가격은 유상류 3절에서 구체적으로 가격이 발생이 되고요. 다시 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 지역, 개별, 전국적, 지역적, 개별성이 모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걸 전부 둘러싸고요. 둘러싸면서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더라. 법칙성. 이것이 바로 가격 지원칙인데요. 이때 가격 지원칙은 총 13개 원칙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시험에는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총 13개 원칙이 쭉 있거든요. 여기서 5개만 뽑아내면요, 매년마다 거의 출제되고 있거든요. 5개 뽑아내면 아주 종합 문제가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원칙은요, 말씀드렸죠. 29회 올해 시험은 무려 3방식에서 문제가 4문제 나왔고요. 여기서 한두 문제는 2문제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잖아요. 올해는요, 다시 이 문제가 쑥 올라갑니다. 꼭 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지원칙입니다. 이런 거 매년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 시험은요, 꼭 나온다 이 말입니다. 1등, 2등은요, 요겁니다. 2등. 3등은요, 밑에서 여기까지. 3등. 전체를 딱 보니까 뭐가 중요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은요, 숲을 딱 그려놓고, 자, 출제 순위 1등 지원칙, 2등 재개발분석, 3순위가 요거. 이렇게 틀을 잡아버리면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이에요. 여기서 거의 나오거든요. 또 재원칙 중에서 원칙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원칙은요, 바로 최유효 사용의 원칙입니다. 줄여서 최사원칙입니다. 얘가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럼 도대체 최사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말은 길어요. 최유효사용이란 객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 말은 긴데요, 뭐 짧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최유효 사용은요, 유용성이 가장 높은 이용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유효 사용이 되고,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사가 반영된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반복합니다. 최사가 반영된 것이 똑같은 말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이꼴 최사 가격입니다. 평가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 시장 가치, 정상 가격은요, 언제나 최사가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 항상 최유효 사용, 최사가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최사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루어지는구나. 숲을 전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자, 유상류에서 발생이 되고, 다시 유상류는요, 일찍의 인형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이 전체를 둘러싸고 13개 전칙이 다 지배하지만 가장 중심이 된 것이 최사원칙이 반영된 것이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까지가 2장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 즉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지원책 요 세 가지가 바로 가격 형성 과정 원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요. 3방식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럼 3방식은요. 구체적인 3방식 세 가지는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요. 2월 말 되면요.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정규 과정에서요. 그러면 우선 3방식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하면 3방식의 성립이 있죠. 왜 얘가 필요한가? 요 이유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3방식의 성립 과정과 그리고 물건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과정은요. 묶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